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용 상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키포인트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 김다은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이 비용 상담이라는 부분은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치고 또 맥이 빠지는 파트가 바로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상담 실장님들도 저한테 요새 특히나 많이 하는 얘기가 요새 정말 환자들한테 비용 이야기를 꺼내기도 싫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수가도 워낙에 다양해지고 또 저렴한 치과들도 많이 있다 보니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은 상담의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비용 상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자신감을 좀 얻어갈 수 있고 또 막연히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자를 구매한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환자를 구매한다. 무슨 환자를 구매해? 이거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요새 대부분의 치과들에서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 있죠. 들어가는 비용 또한 또 마케팅의 종류 또한 굉장히 다양합니다. 물론 환자들이 이 마케팅을 통해서 무조건 100% 내원을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많은 선생님들이 이 마케팅을 통해서 환자들이 유입이 된다라는 부분을 많이들 느끼고 있으실 것 같아요. 환자를 구매한다라는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우리 병원을 찾아오는 환자분들 중에도 이러한 마케팅에 전혀 영향 없이 그냥 길을 가다가 본인 스스로 여기 치과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 치과에 들어오시는 환자분들 있으시죠. 그 환자분들은 어떠한 다른 내용을 들은 적도 없고 그냥 본인 생각에 우리 치과를 와보고 싶어서 병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장님의 진단을 듣고 또 여러분들의 상담을 듣고 나서 우리 치과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우리 치과에 와서 우리의 얘기를 듣고 선택을 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함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비용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좀 전달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도대체 왜 나는 비용 이야기만 나오면 자꾸 작아지는 걸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 병원에 임플란트 수가가 다들 있으시죠? 우리 병원 임플란트 수가가 적정한 수가라고 다들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 치과 임플란트 수가가 120에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옆 치과 원장님이 동일한 오스템 임플란트를 90만 원에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마음속에도 글쎄 우리 원장님이 과연 30만 원을 더 받을 만한 어떤 진료를 하고 있나? 라는 마음속에 의문이 들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담을 할 때에는 자신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먼저 전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자가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스스로도 우리 치과 수가에 납득이 안 되면 당연히 상담을 할 때에는 환자의 이야기에 확신을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비용 상담에 관한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겠지만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밑바탕이 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 치과에 대한 수가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냐에 대한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용을 듣고 지불하는 입장을 고려하였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막 상담을 시작하신 선생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굉장히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상담 실장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혹시 처음 상담하셨을 때 다들 기억하시나요? 저도 처음 레진 상담 했었던 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환자분께 비용 10만 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서 정말 쿵쾅쿵쾅 심장이 뛰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거 환자가 안 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 비용 너무 큰데? 부담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10만 원의 비용을 전달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상담 많이 하시는 실장님들 어떠세요? 1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아무렇지 않게 환자분에게 전달하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관리하고 있는 치과에 상담 교육을 갔을 때에도 환자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비용 3천만 원 정도 되시는데 저희 원장님께서 잘 해주셔서 2,800만 원에 진행 도와드릴게요. 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비용을 환자분에게 전달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는 치료를 환자에게 권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비용은 맞지만 이걸 지불하는 환자 입장에서 말을 건넬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를 꼭 전에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환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비용을 결정을 해서 드리는 만큼 상담을 잘하는 상담실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용을 우리가 뭔가 받지 말아야 될 비용을 받는 것처럼 표현은 하지 않지만 적어도 환자분에게 정말 쉽지 않은 결정하신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의 비용으로 치과 치료를 한다라고 하면 고민도 많이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부담스럽게 비용 모으신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제가 그런 부분 신경 써서 조금 더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건넬 수 있는 상담자와 아닌 상담자는 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생각을 조금 하시고 오늘 강의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치과 치료비를 먼저 정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진료비 안에는 무엇을 포함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환자들은 내가 예를 들어 충치가 있다 하면 충치가 없애지고 레진으로 떼워져 있으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치료비에 대한 부분은 앞에 보여지는 이 여러 가지가 모든 게 포함된 사항이라고 선생님들께 전달을 드립니다. 이 비용이라는 부분은 누가 진단을 했는지에 따라서 진단의 내용이 바뀌고 당연히 사용하는 재료나 또 과정에 따라서도 치료의 결과치가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치료가 여기서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정기검진을 하고 또 관리를 하든지에 따라서 그리고 해당 치아의 예후가 우리 치과의 어떤 치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치료의 예후까지가 포함된 게 바로 이 비용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환자는 이 치료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저희 치과를 선택을 하고 우리 치과를 계속해서 다니는 환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환자는 이 치아뿐만 아니라 다른 치아 역시 우리 치과에 믿고 맡기는 환자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환자에게 5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어떤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이 치료를 잘한다, 이 치료에 대한 국한된 현재의 상황만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또는 단순히 이 치아가 아니라 여러 치아들을 봤을 때 이 비용을 감안해 보시라고 환자분들께 전달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상담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병원의 수가 역시 환자들은 사실 이 모든 비용들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가치를 느끼게끔 해주는 게 맞습니다. 수가가 유지가 된다라는 거는 결국 우리 병원을 선택하는 환자분들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선택을 하셨을 거고 선택을 했었을 때에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전달을 해주고 만족도를 높였기 때문에 환자들이 계속해서 내원을 하고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인정한다와 동조한다의 차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정한다와 동조한다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여러분이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맞아요, 그쵸, 저희가 진짜 좀 비싸요 라는 거는 환자의 이야기에 나도 무조건 다 일치를 시켜 동조한다라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한다라는 거는 환자는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마음으로 공감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비싸다는 환자의 이야기에도 아닌데요, 저희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환자에게 적어도 우리가 동조한다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로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쵸, 충분히 환자분 입장에서는 비용의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용 때문에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치과를 선택하는 치과는 아닌 것 같아요. 또는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초기의 비용만으로 보자면 조금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지만 결국 저희 치과를 쭉 다녔을 때에는 오히려 우리 치과의 비용이 합리적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느껴진다, 보존적인 치료를 하고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라는 표현들을 합니다. 이 인정한다와 동조한다는 여러분이 컴플레인의 상황에서도 그냥 죄송합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과 환자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겠네요를 말하는 거의 차이와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선생님들께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이 비용과 조금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수가 얘기하는 거를 계속해서 좀 상담의 상황에서 피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 얘기하기 싫어. 얘기하면 또 깎아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 비용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수가가 얼마입니다를 알려주는 과정만이 비용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여지는 이러한 질문들 또한 비용의 이야기의 같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치료하실 때 혹시 어떤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는지 따로 혹시 고민해 보셨을까요? 환자가 생각하셨을 때 환자분이 좀 느끼시기에 이 치아는 꼭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여기 먼저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되는 치아가 좀 있으실까요? 라는 질문들은 환자가 생각하고 있는 또는 환자가 예상하는 어떤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들이죠. 이러한 질문들을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환자에게 건넬 수 있고 이 질문에 대한 환자의 답을 들어가면서 상담을 이끌어 나가면 비용 상담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딱 비용을 이야기해주는 범위뿐만 아니라 비용과 연계될 수 있는 질문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또 자연스럽게 환자와 좀 이야기를 나누는 습관들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비용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요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비용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에 대해서 제가 좀 하나씩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는 치료의 결정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마 많이 당해보신 경험 있을 것 같은데요. 당해봤다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상담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상담을 잘 들으셨어요. 근데 다 듣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알겠고요. 집에 가서 일단 한번 상의를 좀 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굉장히 맥 빠지는 상황이죠. 즉, 우리가 상담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이 환자가 치료를 하러는 왔지만 이 치료를 우리 치과에서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권자가 이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전제로 상담을 하시는 겁니다. 즉, 치료의 결정권자를 상담을 할 때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환자분들에게 잘 던져보시면 여러분들이 결정권자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시기에 조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환자분들께 전달을 드릴 때 치과 치료는 워낙에 중요한 치료이다 보니 보통은 가족분들과 좀 상의가 필요하거나 한 상황들이 좀 많으신데 어떠세요? 오늘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 좀 상의가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라는 질문을 먼저 건네보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환자가 상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치료 결정권자와의 접점을 만드는 게 이 상담의 가장 큰 여러분의 상담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얼마를 예상하는 부분은 치과 치료비 난 얼마 정도 들 것 같아. 딱 비용이 정해져 있기도 하지만 환자가 생각하는 들어봤던 어떤 이 치료의 비용 또는 본인이 이전에 치료를 해봤던 경험 이 모든 것들이 예상 비용에 속한다는 부분으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임플란트나 환자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료들에 대한 부분은 환자들이 이미 주변에서 들어본 비용들이나 생각하는 부분들이 분명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가를 무조건적으로 환자에게 먼저 전달하기 이전에 이 환자가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을 했고 또는 동일 치료를 해봤다고 하면 이전에 치료를 했을 때 비용을 어느 정도를 줬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비용을 전달하기 이전에 이 환자가 비용에 대한 저항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미리 감안을 하시고 비용 상담을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치과 치료비로 지불할 수 있는 한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환자가 당장 낼 수 있는 비용과 전체 치료 기간 동안 낼 수 있는 총 비용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풀케이스라든지 케이스가 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치료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할 때에도 준비된 비용에 대한 부분을 먼저 상담 시 파악을 하지만 추가적으로 환자분께 질문을 드릴 때에
혹시 이제 앞으로 치과 치료가 환자분께서도 분명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으시니까 혹시 평소에 이제 생활비나 이런 부분들 당연히 나가시겠지만 치과 치료비로 꼭 하셔야 되는 치료니까 뭐 2~30만 원이라든지 40~50만 원 정도라든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치과 치료비를 사용하시는 거는 괜찮으실까요? 라는 질문들을 드려보는 거죠. 또 한 가지를 맥락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환자가 예를 들어 2~30만 원 정도의 비용은 현재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총 충치 치료를 해야 되는 비용은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환자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사항이 200만 원을 모을 때까지 치료를 계속 미루는 게 아니라 2~30만 원부터 우리 치과에서 치료를 시작을 해서 우리 치과를 쭉 다닌다는 전제하에 비용이 생길 때마다 뭔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을 상담자가 도와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전달을 드릴 때에도 저희 치과는 환자분께서 저희 치과만 믿고 쭉 다녀주시면 충분히 환자분 치료를 잘 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같이 도와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비용이 마련되는 부분에 맞춰서 치료 계획을 세우실 수가 있으시니 제가 그 부분을 도와드리겠다라는 표현을 같이 좀 활용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불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상담 교육을 진행을 했을 때 선생님들의 상담이 이제 마무리된 사항들을 좀 보면 예를 들어 크라운을 하는 것까지가 다 결정이 됐어요. 지르코니아 크라운으로 하기로 종료 결정까지 모두 다 됐습니다. 비용도 이야기 드렸어요. 50만 원이라고 전달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까지만 딱 상담을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 비용을 결제 수단을 어떻게 지불을 할 것이며 지불 시기는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런 요소들까지는 상담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선생님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에는 물론 이 부분들은 이건 데스크에서 비용 받는 거잖아. 내가 굳이 이런 얘기까지 뭐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특히 체어사이드의 간단한 상담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더라도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커뮤니케이션이 뭔가 잘못됐을 때 환자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의 비용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결제나 이런 부분들은 보통은 비용이 좀 있고 하시니까 카드나 이렇게로 좀 비용을 말씀 주시는데 카드나 이런 부분들 뭐 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 좀 도와드릴까요? 이야기를 해주실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불 시기를 언제를 좀 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불 시기도 명확하게 상담에서 결정하시는 것까지를 상담의 마무리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 상담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4가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든 상담에서 당연히 이 4가지를 머릿속에 감안하고 있다가 다 활용을 하면 너무 좋겠지만 뭔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각각을 조금 이 항목이 더 중요한 상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좀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학생들이 내원을 하면 맞아. 이 사람들은 치료 결정권자가 중요할 것 같아 라는 부분들을 파악을 해서 적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전체 치료, 큰 진료를 뭔가 진행을 해야 되고 비용이 크게 나오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비의 한도라든지 치료비의 지불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비용 상담을 할 때 조금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좀 환자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 비용 상담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진료의 가치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고 또 여러분이 가져야 될 습관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내용을 들어봤을 때 좀 어렵진 않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사실 이 비용 상담이라는 부분은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내가 이 비용을 얘기하는 입장에서 나 너무 장사 속 같아. 나 의료인인데 이 비용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나 너무 싫어. 라는 식의 판단보다는 우리가 좋은 진료를 환자에게 해드리고 있고 이 환자가 우리 치과에서 진료를 했을 때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는 환자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상담을 할 때에 우리 치과에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들을 찾아주시는 게 환자에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서는 비용 상담을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예전에 뭔가 막연히 싫었던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상으로 이 비용 상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키포인트에 대한 부분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FAQ 시간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